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매도 영향이 생각보다도 정말 엄청납니다. 조금이라도 펀더멘털이 약한 회사들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5월 4일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장은 양전으로 마감됐으며 우량주들은 양전으로 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엄청나게 올랐던 현대미포조선, HMM 등은 큰 조정을 겪게 됐기 때문에 언제쯤 이런 하락 추세가 멈출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4월까지의 한국의 수출입 동향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 기사들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자료는 산자부, 해수부 등의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국의 4개월 동안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종합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4월 수출 511.9억 달러, 수입 508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자부의 자료가 좀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2번 자료입니다. 수출액은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극단적으로 경기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은 역대 12월 중 1위의 무역 수지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 2월은 2위, 그리고 3월, 4월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1월에서 4월까지의 누적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즉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컵 차트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대부분의 매체는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6%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즉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말입니다. 즉 부자 기업, 가난한 국민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장인들의 월급을 올리라고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기업의 근로자 수를 늘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제재를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서민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자동화 설비가 잘 갖춰진 대기업들은 인건비 감소와 효율성 강화로 회사의 이익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수출까지 잘 되는 상황이니 정말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조선, 철강, 해운, 상사,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만 나오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나쁜 실적을 기록하기가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 여파로 크게 한국 증시가 흔들렸다는 것은 정말 외국인의 입맛대로 한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수출 호재가 발생했는지 체크해 봅시다.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반도체 수출은 정말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직도 정체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매도와 삼성전자는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8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가 부진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매도 여파에 따라 급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은 좋은 상황이고 시장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 급등은 없었지만요. 석유화학 수출도 호황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단연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과거 몇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도 호황입니다. 저는 차기 먹거리로 앞으로 1년간 건설과 석유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두 섹터 모두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시점 대비 2배 정도만 상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이미 한국이 글로벌 1위 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오 쪽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출이 왜 잘 나가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혹시 바이오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자부나 해수부 등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 퍼센트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대부분 전년 동기 퍼센트라고 보면 됩니다. 보도자료나 여러 증권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전년 동기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품목별 수출 증감률을 상세하게 퍼센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감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대비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해외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는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외화 획득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좁혀보자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수출이 매우 호조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성장 품목들의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표에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2차전지까지는 한 번씩 들어봤는데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이 지난 2011년 중국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었는데 최근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외화 획득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또 재현되기 때문이죠. 또 이번 4월 수출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 미국 외에 EU에서도 수출 실적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는 사이가 안 좋아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실적이 EU와의 거래 가운데 최고 수치를 찍었다는 것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한국 제품들이 EU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지역 다변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장가는 지난해 4월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했던 수출이 1년 만에 40%대까지 반등한 것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산업 덕분이며 바이오, 2차전지 등 신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많은 리포트와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업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고용 인력 축소, 비대면 업무 증가 등이 발생해 개인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기업 성장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회사에 대한 분석보다는 한국 산업 전체를 간단하게 파악해봤습니다. 이번 자료로 확실해진 것은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의 실적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바이오와 화장품 관련 산업도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른 섹터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